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남쪽의 6월은 뜨거웠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30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요.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러시아 월드컵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까지 있었는데요. 시, 군, 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9,000명이 넘었습니다. 튀어야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6.13 지방선거의 이모저모 짚어봅니다. 선거철이 되면 동네마다 선거 벽보가 나붙습니다. 대개는 소속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색깔과 기호,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쓰고요. 거기에 듬직한 일꾼, 준비된 후보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천편일률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파격적인 벽보를 선보인 후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 약간 삐딱하게 쳐다보는 사진으로 역대 없었던 이른바 시건방진 벽보를 선보인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게다가 성으로 인한 차별을 부정하며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도 30여 차례나 선거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인지 소수 정당인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는 1.7%의 지지를 받아서 4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 출마한 무소속 최치환 후보는 웃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 사진과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겠다, 많은 축제를 열어서 최고로 보답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요. 사진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선거 벽보를 대신한 김수근 서울 종로구 무소속 시의원 후보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장, 도지사 등 북한으로 치자면 시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도의회 소속 의원까지 선거구마다 최소 4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기발한 전략들이 쏟아졌는데요. 성남시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무소속 방신웅 후보는 이순신 장군 부인이 방씨입니다라며 난데없이 이순신 장군과의 인맥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경상남 도의회 의원 산청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최후림 후보는 저는 여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넣어서 다른 후보들과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북한발 뉴스에 가려서 지방선거의 열기가 가라앉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요. 의외로 60.2%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는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 60%를 넘긴 건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고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인데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참여한 이번 지방선거에선 특별한 투표소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통 투표소라고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나 식당, 결혼식장, 목욕탕 지하 같은 민간시설이 투표소로 지정된 겁니다. 유권자가 편히 투표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장들이 이날 하루 장사를 접었는데요. 투표소에도 조건은 있었습니다. 유권자가 잘 아는 곳이어야 하고요.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마련해야 하고 군 관련 시설이나 종교 관련 시설 등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간투표소는 전국 300여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곳은 군산시 옥도면
제7투표소로 지정된 전봉기시 댁이었습니다. 집이 투표소라는 사실이 재밌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관리도라는 섬입니다. 4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전봉기 씨는 자신의 집을 오래전부터 투표소로 제공했고 이번에도 투표소로 활용한 겁니다. 이번에 뽑힌 당선자들이 향후 4년간 다루게 될 지방재정은 대략 1240조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4200만 유권자의 한 표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2891만 원에 달하는 셈인데요.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한 표의 가치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 4년 동안 제대로 된 정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쪽의 경호원들이 의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에 짧은 머리 남성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수백 미터를 흐트러진 기색 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단연 북쪽 경호원들이 화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빗대서 방탄경호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화제를 몰고 다닌 북측 경호원 이야기,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북측 경호원이 먼저 모습을 보이는데요. 평양에서 약 5,000km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북 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인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위해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을 출발하자 방탄 차량 양옆으로 각 5명, 뒤에서 2명 등 총 12명이 대열을 만들어서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함께 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6월 싱가포르 날씨는 섭씨 30도, 습도 80%를 넘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만큼 무더운 게 특징인데요. 이런 폭염 속에서 넥타이까지 맨 채로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북한 경호원들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 경호원들은 어떨까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남쪽 경호원들도 대통령 차를 따라 뛰다가 경호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미국 경호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길 위험에 대비해서 차량에서 근접 경호를 합니다. 국가의 수장을 보호하는 경호원의 모습은 모두 다 비슷한 건데요. 그런데도 유독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들이 화제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방패가 돼서 경호를 펼치는 북쪽 경호단의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방송사인 CNN은 달리기 하는 경호원이라는 의미로 조깅 가드라고 소개했고, 영국 방송사인 BBC도 러닝 보디가드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화제의 중심에 오르다 보니 싱가포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북측 경호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들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박 3일의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북측 경호원들은 길가에서 환송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모습은 역력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모습을 볼 기회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만큼이나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방탄 경호단, 이들이 다음에 보여줄 경호 기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